이번 페리클레스는 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고요. 특히 셰익스피어의 뭐 후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는 소개가 많이 안 됐던 그런 작품이고요.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한번 공연을 했던 그 기억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제도권에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.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 후기의 낭만주의 연극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내용이 아주 그 뭐 한 남자의 사랑 또는 야망, 뭐 모험, 뭐 이런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작품 속에 잘 녹아 있어서 또 특히 이제 항상 그 이런 모험의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또 네 그렇습니다. 그 재미있고 아주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언어의 맛 또는 그 한 그 페리클레스라는 한 왕자가 겪는 그런 그 많은 인생 역정 끝에 우리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그런 요즘 시대에 아주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볼 수 있는 또 가능하면 이렇게 행복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무대 연기는 이제 꼭 연기 자체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그 무대라는 건 항상 그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관객은 우리가 약 3주간의 공연을 하는데 매일 오는 관객은 다 다르고 또 그 관객은 항상 처음 오는 관객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 공연도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. 그러니까 항상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관객들한테 그 작품의 그 진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상태를 아주 최상의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못 지켜지면 관객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라서 실제로 이제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내가 좋은 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한 상태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. 그래서 연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들죠. 예. 근데 제가 뭐 작년, 재작년 이제 계속 연극은 했습니다만 이 서울에서는 공연을 잘 안 했어요. 그래서 주로 지역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처음 뭐 소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아무래도 그래서 하여간 뭐 저 나름대로 기대도 크고 또 좋은 이 무대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의 토올극장이 굉장히 무대 깊이도 있고 아주 그 무대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극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정말 그 아주 최고의 연극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한 2주 정도 고민한 것 같은데요. 예, 예. 근데 뭐 고민한 건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제 이런 공직에서 물러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혜택이 좀 덜한 그런 쪽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전 나름대로의 그 약속을 한 게 있어요. 마음속으로.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대도시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곳, 조금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곳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큰 공연장에서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약속 저의 개인적인 약속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예. 제가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편씩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잠깐씩 그 뭐 외도를 했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때 좀 못한 경우 빼면 최소한도 한 3년, 한 6년, 7년, 한 10년 정도 빼면 1년에 한 편씩만 했다 그러면 한 25편.
아니면 뭐 그 와중에는 1년에 3편, 4편 한 적도 있으니까 뭐 편수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죠. 제가 이 연극에서는 그 해설 말하자면, 그러니까 이제 시인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배우로 하고 있습니다. 배우로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 연극의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해설자의 역할도 하는 거고.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그 젊었던 페리클레스가 늙은 다음에 그 페리클레스는 제가 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그 처음에 그 연극이 시작할 때 제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옛날부터 읊었던 시를 노래해 그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려 이 약점 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한 줌의 모래로부터 다시 살아서 돌아온 배우 가워올시다. 이 노래는 축제 때마다 불려왔던 것.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삶의 위안을 삼고자 이것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삶이 영예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좋다. 묵은 것일수록 더 좋다.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초현대적인 영상시대에 살고 있고 좋은 것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르는 이 옛 노래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나는 그대들 위해서 내 생명을 촛불처럼 불태워버리겠습니다. 여기까지. 그 일이라는 거는 늘 그 생각한 만큼 다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다 아쉽죠, 모든 게. 아, 조금만 더 했었으면, 뭐 해서 조금만 더 했었으면 뭐 상당히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든 일은 다 아쉬워요. 저는 입장으로. 근데 제가 꽤 오래 했는데도,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분야가 워낙에 많았잖아요. 여러 분야를 했었고,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이제 더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들은 이게 이런 순수 예술,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배려나 혜택이나 또는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잘 좀 향상시켜 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나와서 이제 생각하면 이제 한다고는 했지만 항상 이제 그런 게 많이 아쉽고,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. 모든 것의 시작이 그런 데서부터 시작돼. 이게 우리가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거라든지 뭐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창조 산업, 뭐 창조 경제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요소는 순수 예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순수 예술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면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이제 많은 그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가 좋아지는데, 제가 있을 때도 뭐 법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또는 금융기관이나 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많이 뭐 이렇게 개선을 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창작이라는 거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산도 있고 뭐 법도 있고 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어도 정작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해줘야 될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할지 모른다.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이제 속상하죠. 근데 그거야 서로 믿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뭐 10번 뭐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9번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거든요. 창작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. 예술가가 매번 할 때마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러나 그 중에서 9번은 실패하고 한 번이 성공하면 이건 대단한 성공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과 이런 정책과 법을 만들어서 그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, 현실은 이제 당장 이게 계속 적자가 나고 또는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
지원이 끊기는 거죠, 말하자면.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활동하는 그 창작자들 뒷바라지를 계속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미흡한 게 지금 아쉽죠. 역시 햄릿이 이제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역할이고요. 그게 기억에 많이 남죠.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공연하는 토월극장 개관 공연 때도 제가 햄릿 했어요. 그러니까 뭐 화마톨 개관 공연 때도 햄릿을 했고, 뭐 그 작품을 그래서 많이 했다는 아닙니다. 다 다른 스타일의 햄릿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또 연출자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한 거니까요. 그러니까 되게 극장을 새롭게 개관할 때는 다 햄릿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대충 뭐 한 5번 햄릿을 했는데, 제가 만든 극장을 개관할 때도 햄릿을 했고, 그래서 햄릿 기억에 남고, 그 다음에 극단을 처음 만들 때 했던 그 문제적 인간 연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우리 사극. 그래서 연산군 역할을 했던 게 기억도 많이 남고,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. 기억에 남는 것들은. 드라마는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있고. 예. 그러니까 연극은 일단 그 지금 여기라는,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고 여기는 장소고,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오는 관객이고, 우리가 연습을 2달씩 했어도 결국 그 관객한테 들려주는 우리의 말이나 연기는 다 처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렵죠.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. 알고 있지만 다 처음 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특히 연극이라는 이 여기에 쓰여지는 그 언어, 이런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소설처럼 시는 굉장히 압축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시를 쓰는다면, 이 연극의 희곡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축해서 써놓은 단어들이기 때문에,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 페리클레스라는 작품은 젊어서, 젊은 시절부터 해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가 나온다고 보면, 우리가 무대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안에 한 인간의 삶을 다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많은 얘기를 다 풀어서 하면 쉽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. 그렇지만 다 압축하고 생략하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연극의 연기는 그래서 훨씬 이제 다른 분야의 연기보다는 더 이 압축된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 또는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제한된 무대잖아요. 무대라는 건 작은 공간인데, 그 무대에서 우리는 바다도 건너갔다가 뭐 산도 넘어갔다가,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과정을 겪는데,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거를 10년 동안 해내야 하는 일을 불과 5분 안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죠. 그래서 연극 배우는 굉장히 그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,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. 뭐 드라마는 아무래도 이제 요새가 영상 시대니까요. 그 훨씬 더 감각적이고, 또 이게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는 사람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도 다 어떤 때는 확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주고,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새로운 많은 요소들을 이 영상은 많이 제공할 수가 있죠.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도 화면으로 다 보여줄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뭐 영상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요. 그렇지만 관객들하고 직접 교감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,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화면 속에 드라마 속의 배우는 다른 드라마 찍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연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시간에 아까 지금 여기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 연극의 3요소에 관객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극은 또 그 굉장히 매력이 있죠.
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. 이 셰익스피어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이 연극은 거울이다. 삶의 거울이다. 그리고 배우는 그 시대의 축도다.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압축한 사람이다.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연극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 거울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요즘은 굉장히 재주도 많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연기자들이 굉장히 잘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할 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선배들한테 정말 어깨너머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정말 그냥 스마트폰 들고 있다 바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뭔가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모든 자료가 나오고 이러니까 훨씬 하여간 그런 거를 접하는 것도 빠르고 적응하는 것도 빠르고 굉장히 하여간 그 뛰어나다.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만큼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때는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 거거든요. 이게 나의 천직이다. 말하자면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뭐 삶의 가치가 없다.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이런 일에 대한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했다면 요즘은 훨씬 그런 그 창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, 말하자면.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부분, 정말 어느 그 윗부분에 올라가면 그런 장인 정신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닌가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연극은 우리가 영화나 TV는 이미 상업적인 이 장르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보상도 받고 인기도 얻고 또 명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되지만 연극은 기본적으로 그런 보상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완성을 위해서 여기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추구하는 그 연기 자체가 그런 장인 정신이 결여되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연극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설령 재주가 없다 손치더라도 설령 좀 느리더라도 뭔가 자신이 잘 모르는 자기한테 감춰져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끝까지 뭔가 장인 정신 하여간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연극은 하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아마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관객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 5월 말까지 하죠. 네, 네, 네. 왜냐하면 작품을 하나 만들긴 정말 힘들어요. 많은 사람이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. 그러니까 이게 이 극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하는 거지만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하니까 생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제작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표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. 그건 이미 이 경제적으로 이 수지가 맞을 수가 없는 이미 그 태생적으로 그런 자립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. 연극 자체가.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관객이 연극을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 연극을 같이 동참을 하면 그만큼의 좋은 그런 연극이 탄생이 되는 거죠, 사실은. 표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. 저는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좀 험한 데서 계속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 뭔가 잘 만들어서 결과가 좋으면 또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하더라도 일단 뭔가를 만들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서울 중심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
그런 어떤 문화 공간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은 그런 꿈도 있어요. 또 공연장을 좀 전혀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공연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. 공연장을 만들고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의 숙제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안녕하십니까, 유인촌입니다. 이번에 셰익스피어 원작의 연극 페리클레스 5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예술의 전당 토울극장에서 저희 막이 올라갑니다. 오랜만에 아주 대작이고요. 또 셰익스피어의 그 언어의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찾아주셔서 아주 좋은 연극 만드는데 관객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